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당. 코스피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김민석 총리는 검사에 대한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보안수사 요구권 부여 논의를 논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올해 1월 김민석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안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시로 인해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만 주는 것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법사위에서는 박은정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박은정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지시를 결단이라고 격상시키면서 이대로 가자는 취지의 지휘를 했고, 최근 폭력사건 처리를 잘했다며 검찰을 칭찬하며 보안수사권 필요성을 제기했던 정성호 장관도 정부의 결단에 따르겠다고 호응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라 판단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네. 그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오늘 아마 총리께서 아마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아마 검찰개혁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아마 법안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지난 1월에도 총리께서는 보안사건은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천명하셨고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보안사건은 폐지하고 요구권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총리께서 마지막 이제는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개혁 법안에서 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 2차 수사, 보안수사 건이 아마 보안수사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럼 경찰의 수사의 완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는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법무부에서 좀 더 마련하는 그런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법무부에서 쇼츠를 또 만드셔서 검사들이 이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사건을 개혁 법안을 논의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이미 정부 내부의 방침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만 지금 정부 안에 준비하는 분들이 검찰에서 나가 있지만은 행안부나 이렇게 온 분들은 수사를 잘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입장을 설명하는 것 최종적으로는 결단의 방향은 이미 대충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검찰 경찰이 협력해갖고 어떻게 법원에 가서 유죄의 판결을 제대로 받을 건지 문제는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은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정부의 결단이 나왔다며 대못질했고 법무부가 친검찰 쇼츠를 뿌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공개 칭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는데 여기에 정성호 장관은 난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정부의 결단을 따를 것이다. 다만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주자고 쇼츠 뿌리고 칭찬한 게 아니라 보다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위한 교육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총리의 결단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이겠죠. 오늘 코스피 7천 돌파로 여기저기서 빚제명이 연호되고 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명확한 대통령의 결단까지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원시의 나의 여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탄탄하게 잘 가고 있고요. 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정청래 25.4, 김민석 16.6, 송영길 16.4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을 대상으로는 정청래 35.2, 송영길 22.3, 김민석 20.6%가 나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3자 대결 시 과반 넘는 후보가 없어서 결선 투표까지 갈 것 같은데 그 양자 대결에서는 정청래 41.4, 송영길 30.7, 정청래 39.3, 김민석 35.8. 그러니까 정청래, 송영길이면 정청래가 우세하지만 정청래, 김민석은 정청래 약간 우세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지난 정청래, 박찬대 당대표 선거의 여조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박빙처럼 보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6대4로 정청래 압승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박찬대를 일방적으로 밀었던 대의원표가 이번엔 사라지고 당원표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당원의 7, 80% 지지를 받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매우 유력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최근 송영길 연수갑 후보의 사사로운 발언, 내부 총질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연수갑 공천 정청래가 줬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압도적인 당원들의 뜻이 송영길을 계양구에 공천해라 라는 게 압도적이지 않았습니까? 하. 근데 이제 백보양보해서 계양구를 안 준다면 연수구라도 줘서 인천 안에 있게 해야지. 만약에 계양도 안 주고 연수도 안 주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면 아무래도 역풍이 있었겠죠? 자, 전략 공천이니까 대표가 책임지고 공천한 것이고 정 대표가 송 후보에게 공천을 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도대체 어떤 당원이 송영길에게 계양 공천 줘야 한다고 했습니까? 송 후보를 응원한 그 유비들도 계양은 대통령이 내려보낸 김남준 주라고 했습니다. 정 대표가 연수에 나올 박남춘 주저앉히고 송 후보에게 공천 주는 걸로 정리한 거죠. 자, 여기서 멈췄으면 뭐 둘 사이가 안 좋구나 넘어가겠는데 송영길 후보는 요즘 선을 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부산 유세에 대해서 부산 선거는 전재수 후보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이다. 지도부가 자기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지 않나.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가는 건데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니까 후보에게 누구를 보내주는 게 좋겠냐고 물어봐서 거기에 맞는 그 지역 구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보내는 게 지도부의 자세다. 영남은 민주당에 예민하다. 잘 나가다가도 역풍이 불 수 있다. 견제 심리가 한번 퍼지면 일주일 만에 무너진다. 지난 2024년 총선 때 최인호 후보가 거의 10% 이상 앞서다가 180석 썰이 나오고 어떤 분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증폭돼서 빌미만 찾으려 했던 세력들이 확 뭉쳐서 0몇 % 차이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180석을 예상한 유시민 작가와 어떤 분이 막 돌아다녔다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동시에 깐 겁니다. 송영길 이분이 확실히 유비들과 친한가 봐요. 그쪽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옮기네요. 자,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있는지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 상당한 사사로운 적대감을 드러내며 내부 총질에 여념이 없고 언론들은 그런 송영길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송영길을 경계해야 한다는 유시민 작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끝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통령 공소취소 권한이 있다며 오늘도 장동혁은 대통령을 헌법 파괴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법사위 최혁진 의원의 속 시원한 일갈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니까 맡기면 안 된다. 법무부 장관님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처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다 대통령 방탄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전부 다 대통령 임명권 박탈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특검이 조작 기소 관련돼서 공소 취소를 만약에 한다 그럴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증거가 명확히 나와야 되고 분명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법무장관님?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직권남용이 또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